마인크래프트에서 와리움 모드를 어떻게 설치하나요?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모드를 문제없이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드는 최근에 출시된 모드입니다. curse4g에서 와리움을 찾아보세요. 파일, 모드 로더, forge 1.2.1 버전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하세요. 이 경우 7월 7일 버전입니다. 3개의 점을 클릭하고 파일 받기를 선택합니다. 파일은 윈도우 플루알 앱다타 로밍 .minecraft의 모드 폴더에 저장하세요.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으로 새로 만드세요. 여기에 모드 파일을 저장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와리움 모드를 저장하세요. 의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코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다른 의존성이 있다면 제가 이미 설치해서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Relations에서 보면 Require Dependency가 새로 추가됐네요. 개코립을 선택하세요. 마찬가지로 Files, Mod Loaders, Forge 1.1 버전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버전이에요. 3점 클릭 후 파일 받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와리움 모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와리움 모드에서 미네랄 그라인더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미네랄 그라인더에는 스틸 기어가 필요해요. 알겠죠? 또한 재료를 성형하는데 사용되는 끌도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철, 막대기 등으로요. 스틸 기어는 주조 부품으로 만들어요. 주조 부품은 더 고급 요소인데 주조로로 만들어요. 알겠죠? 여기에 스틸 주개와 템플릿을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템플릿은 부품 주조 템플릿이어야 해요. 알겠죠? 이걸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펑 4개. 알겠죠? 점토 4개와 의심스러운 모래로 만들어요. 주조 템플릿을 만들고 등등. 그러면 부품이 생겨요. 알겠죠? 그냥 넣고 스틸 주개를 넣으면 주조품이 나와요. 알겠죠? 이게 스틸 기어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예요. 주조로는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내화 벽돌로요. 알겠죠? 블라스트 브릭은 블라스트 클레이로 만들어요. 알겠죠? 블라스트 클레이는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리고 블라스트 퍼니스도 비슷해요. 알겠죠? 제작법이 좀 특이한데 이걸로 미네랄 그라인더를 얻고 스틸 기어를 넣어요. 자, 이제 철을 넣으면 알겠죠? 예를 들어 스틸 기어를 빼면 작동 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틸 기어를 넣으면 보시다시피 아이템이 나와요. 알겠죠? 100만 달러 질문. 레드스톤 블록으로도 될까요? 그리고 안 돼요. 레드스톤 블록으로는 작동 안 해요. 보시다시피 추가 철을 얻을 확률이 있어서 출구가 2개예요. 이렇게 여러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면 구리가루, 아연가루, 모든 종류의 가루요. 알겠죠? 이 도구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주개를 넣으면 끝이에요. 합금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를 만들려면 먼저 용광로가 필요해요. 용광로 벽돌이요. 용광로 벽돌은 용광로 점토로 만들고 그건 모래와 점토 2개, 진흙 하나로 만들어요. 제작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재료를 구하기가 꽤 어려워요. 진흙 바이옴을 찾아야 하거든요. 진흙을 제작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는군요. 위에 깔때기 블록 3개가 필요해요. 용광로 깔때기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래에 화로가 필요해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용광로 벽돌과 깔때기로 만들어요. 깔때기 4개를 만들면 하나는 위에 놓으세요. 화로를 놓고 합금로를 올린 다음 하나 둘 셋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완성된 화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용도죠? 이건 예를 들어 블라스트 인곳이나 스틸 인곳 같은 광물을 얻는 데 쓰이죠. 기본적으로 구리가루와 주석가루를 사용해요. 여기에 넣고 석탄을 아래에 놓으세요. 자, 이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작동이 안 되면 석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꽤 많이 넣어야 해요. 이제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작동할 확률이 조금 있어요. 한번 성공하나 봅시다. 됐네요. 여기 블라스트 인곳이 나왔어요. 그리고 철가루 2개를 얻으면 재료 분쇄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재료 분쇄기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죠. 자, 여기 스틸 인곳이에요. 이렇게 2가지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납광석을 어떻게 얻나요? 알겠죠? 납은 기본적으로 이 광물이에요. 동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우선 납은 Y48에서 Y16 사이에 있어요. 이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철 곡괭이로 캐면 돼요. 알겠죠? 어떤 걸 얻는지 보여드릴게요. 납인지 확인하기 쉬울 거예요. 채굴 시간과 원석 납을 보세요. 깊은 동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이쿼리움 모드에서 파운드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먼저 제작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광로 벽돌, 내화 벽돌 등이 필요해요. 알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파운드리 템플릿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이죠.
이렇게 제작하고 큰 건 블록으로 만들어요. 빔 파운드리를 다른 템플릿으로 바꾸려면 다른 템플릿으로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요. 제작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리셋될 때까지 모든 레벨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꽤 실용적이고 간단해서 좋아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볼까요? 보시다시피 만들고 싶은 템플릿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개나 다른 재료를 넣어야 하고 결국 결과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캐시 컴포넌트 같은 거죠. 컴포넌트 주조 템플릿과 강철 주개를 넣으면 캐시 컴포넌트가 나와요. 이론상으로는 자동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 모드가 그렇게 작동해요. 좀 제멋대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작동하려면 석탄을 넣은 화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보세요. 정말 만들어졌네요. 네, 화로가 필요하네요. 어떤 이유에선지 화로가 필요해요. 전에는 강철만으로도 작동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이거예요. 여기 모든 작은 부품들이 있어요. 강철 주고의 하나로 캐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어요. 강철 주개와 실린더로 캐시 실린더를 만들어요. 납덩어리 3개, 6개, 작은 탄환과 중간 탄환을 만들어요. 납주개로 대형, 특대형, 초대형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큰 걸로, 알겠죠?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강철 양을 보세요. 하나, 셋, 넷, 여섯, 여덟, 한 블록, 한 블록, 두 블록. 16개 총열, 16개 중형 총열, 8개 대형, 8개 초대형, 8개 소형. 죄송해요. 소형 하나요. 중형 하나, 대형 하나, 초대형 하나. 알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모든 종류의 총열을 만들 수 있어요. 해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이 도구는 2개의 강철 주개와 목재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목재 부품은 나무 하나와 끌로 만듭니다. 알겠죠? 여러 용도가 있지만 주로 판을 만들거나 무기 제작에 쓰이는 도구, 그리고 구부린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재료를 가져와서 제작 테이블이나 인벤토리에서 간단히 만들면 됩니다. 해머는 이런 용도로 쓰이며 알루미늄, 황동, 구리 등 어떤 종류의 판이든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 와룸 모드에서 아연을 얻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기서 조금 발견했어요. 동굴에는 와리움 모드의 광물이 가득해요. 정말 흔하죠? 보세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광물은 기본적으로 철곡괭이로 캐일 수 있어요. 조심해요. 몹들이 가득해서. 죄송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광물을 캐면 원석 아연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연을 찾아보면 돌 형태로만 있어요. 좌표는 없지만 돌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높이는 16이에요. 보통 이런 모드에서는 더 깊이 갈수록 아연을 찾을 확률이 높아져요. 높이 10에서도 아연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 아래로는 생성될지 모르겠네요. 전 못 봤어요. 예전엔 정말 흔했는데 말이죠. 우라늄 같은 건 보이는데 아연은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와룸 모드에서 어떻게 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알겠죠? 황은 오직 돌 형태로만 나타나니까 높이 0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볼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제가 놓은 게 아닌데 있어요. 알겠죠? 2개의 광맥이 있네요. 더 있나 볼까요? 2개, 알겠죠? 2개였어요. 여기 더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는 지금 높이 2에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 더 있어요. 알겠죠? 즉 돌 영역에 있으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더 있어요. 봐요. 와룸 광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못 찾으면 눈이 좀 어두운 거죠. 봐요. 여기 또 다른 광석 보크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생성돼요. 음수 높이에선 못 찾아요. 양수 높이에서만 있어요. 정확한 좌표는 모르겠지만 여긴 훨씬 높은 곳이에요. 40, 51, 58 돌이 있는 어느 높이에서나 있을 거예요. 알겠죠? 72 맞아요. 이보다 위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여기선 적어도 생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72부터 0까지예요. 그게 제가 드리는 범위예요. 즉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와리움 모드에서 베릴륨을 어떻게 얻나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광석은 여기 동굴에 있어요. 여기 베릴륨이 있어요. 이 광석은 돌 영역에서만 나타나요. 즉 해수면 아래 음수층에서는 없어요. 알겠죠? 지금은 안타깝게도 정확한 좌표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뭐죠?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베릴륨은 좀 더 희귀하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어요. 네?
보세요. 여기 있어요. 56층이에요.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33층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여기서 베릴륨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2층에서는 이동해야 해요. 보시다시피 깊은 암석지대예요. 그래서 0층에서 위로 베릴륨을 찾으면 돼요. 문제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다시피 채굴은 어떤 도구로 하죠? 철국괭이로 채굴하면 원석 베릴륨이 나와요. 이걸로 주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주개로 어떤 아이템도 문제없이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리튬 광석을 어떻게 얻나요? 이 광석은 주의해야 해요. 찾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알겠죠? 같은 텍스처를 가진 더 어렵네요.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재주가 있나? 보시다시피 이 돌과 같은 텍스처를 가졌다고 말하려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음성 높낮이로 해석할 수 있고 음수층에서 발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공식 좌표는 없지만 여기서는 8에서 발견했어요. 알겠죠? 8층이에요.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봐요. 저기 더 있어요. 봐요. 이건 더 아래에 있네요. 꽤 많이 빼있네요. 그렇죠? 44층이에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더 있어요. 즉 가득해요. 그렇죠? 저기 더 많이 있어요. 생성돼요. 여기 더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돼요. 저기 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음수층에서 생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깊은 돌이 많은 곳에서요. 알겠죠? 어떤 도구로 캐는지 볼게요. 알겠죠?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요.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캐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원석 리튬은 재련할 수 있어요. 알겠죠? 리튬 주개를 얻고 여기서 리튬 조각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쉐일오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네, 여기 이 블록으로 얻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점프가 안 돼요. 이 블록은 이끼처럼 맹그로브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맹그로브에서요. 사실 저는 맹그로브에서 찾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저는 동굴에서 발견했어요. 이거예요. 여기 이거요. 삽으로 캐요. 보시다시피 이게 셰일 오일을 줘요. 마이너스 층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주로 플러스 층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보세요. 이건 마이너스 층이에요. 마이너스 5층이네요. 마이너스 5층에서 생성되면 마이너스 층에서 나타나겠죠? 다른 곳도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층에서 생성되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생성되긴 해요. 이건 몇 층이죠? 2층이 너무 가까워요. 마이너스 7과 7 아니 음수예요. 마이너스 40 높이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아요. 적어도 흔하지 않죠. 마이너스 20 이상에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보통 이렇게 더 높은 층에서 발견돼요. 알겠죠? 20이에요. 돌이 가득 차 있는 걸 보세요. 그렇게 깊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답니다. 와리움 모드에서 우라늄을 어떻게 얻나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딥슬레이트와 같은 텍스처를 가진 광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음수층에서 생성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았는데 이건 비교적 희귀한 광물이에요. 여기서는 비교적 희귀하다고 하네요. 알겠죠? 보세요. 여기 있어요. 다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죠? 우라늄은 최소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캐야 해요. 알겠죠? 원석 우라늄을 얻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넷, 열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우라늄 27개가 함께 있어요. 이런 희귀하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29개였나요? 그래요? 29개였어요. 그래, 뭐 별거 아니네요. 희귀하지 않아 보이네요. 매우 흔하고 기본적으로 우라늄 블록을 만드는 데 쓰이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료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녹여서 주개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치트에서 제작법이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라늄을 얻을 수 있어요. 양수층에서는 찾지 마세요. 안 나올 거예요. 보세요. 여기 더 있어요. 지금 보니 우라늄이 가득하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 많은 우라늄 음수층에서 찾으세요. 간단해요. 보크사이트를 어떻게 얻나요? 알겠죠? 보크사이트가 뭐죠? 기본적으로 광물이에요. 나무 곡괭이로 캘 수 있어요. 나무 곡괭이로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보크사이트는 아주 쉽게 캘 수 있어요. 높은 층에서 나타나요. 알겠죠? 양수층에서 나와요. 음수층에선 못 봤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수층엔 많이 있어요. 여기 보크사이트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렇죠? 엄청 많진 않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찾기도 쉬워요. 찾으면 많이 나와요. 여기 더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요. 그럼 보크사이트는 어디에 쓰이나요? 보크사이트로 광택 보크사이트나 보크사이트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분쇄기를 통해서요. 광물 분쇄기로 보크사이트 가루를 만들어요. 죄송해요. 알루미늄 가루를 만들고 그걸로 알루미늄 주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크사이트로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물이 아주 중요해요. 다음 모더에서 커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커터가 있는데 나무 부품 2개와 철판 2개로 만들어요. 이 도구로 샷건 케이싱, 중형 케이싱 등 여러 종류의 탄피를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탄피를 만들 수 있죠. 구리선과 철사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총알 제작 외에도 중요한 제작 항목 중 하나예요. 좋아요. 니켈 광석을 어떻게 얻나요? 64에서 Y32 사이에 있대요. 이 좌표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모드 생성 방식을 고려하면 이 좌표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이 좌표는 잘못됐고 실제로는 Y 양수값에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Y 양수 값에만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돌과 같은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니켈은 깊은 슬레이트 버전이 없어 보여요. 반면에 모드 내 다른 광물들, 예를 들어 우라늄은 깊은 슬레이트 스킨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니켈은 양수층에 있다고 봐요. 걱정 마세요. 와리움은 많은 모드 광물을 생성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자동 LAC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2개의 컨베이어와 수동 크랭크가 필요해요. 그게 거의 다예요. 자동 LAC는 주조 부품, 강철 기어로 만들어요. 강철 기어는 이렇게 만들죠. 주조 부품 만드는 법은 이미 보여드렸어요. 기계 부품은 이걸로 만들어요. 강철 스프링은 이렇게 만들고 절단 부품은 이렇게, 부핀 부품은 스텝 플레이트로 만들어요. 컨베이어는 더 간단하고 수동 크랭크는 철 기어로 만들어요. 철 기어는 이렇게 제작해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위쪽에 우리가 넣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황동 주개, 주조 부품, 주조 실린더, 대형, 특대형, 초대형 발사체, 그리고 결과물로 황동 피팅, 보드 부품, 강관, 대형, 특대형, 초대형, 중공 발사체가 나오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비천공 총열을 천공 총열로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자, 이 황동 주구에 2개를 가져와 볼게요. 이걸 넣고 핸들을 돌리면서 소리를 줄여볼게요. 핸들을 돌리면 아직 애니메이션은 없지만 아이템들이 이동하게 돼요. 아이템을 직접 넣는 걸 추천해요. 가끔 오작동할 수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황동 주개가 황동 피팅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자, 됐어요.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저쪽을 가리키고 있죠. 2가지 모두 중요하고 자동 LAC의 색상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파란색은 아이템 출력용이에요. 알겠죠? 죄송해요. 빨간색이 출력용이고 파란색은 에너지 연결용이에요. 색이 없는 건 입력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브라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마지막에 호퍼를 놓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호퍼를 놓으면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동 LAC 덕분에 더 흥미로운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오일 정제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오일 정제소에는 화로와 정제탑도 필요해요. 자, 간단히 제작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오일 정제소는 이렇게 강관으로, 화로는 이렇게, 정제탑은 니켈 블록과 블라스트 퍼널로 만들어요. 화로 위에 정제소를 놓고 정제탑 4개를 세우면 돼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석탄을 준비해 볼까요? 석탄이 연소를 일으킬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동굴에서 찾은 셰일 오일을 넣고 석탄도 넣으면 셰일 오일이 소모되기 시작해요. 아마도 보세요. 하나가 소모됐어요. 알겠죠? 점점 소모되면서 정제가 진행돼요. 바로 이렇게요. 보시다시피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기가 멈추면 가득 찼다는 뜻이죠. 알겠죠? 이제 석탄을 빼서 더 이상 소비되지 않게 하고 그냥 양동이를 가져와서 여기서 여러 양동이를 모으면 돼요. 알겠죠?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주로 오일, 디젤, 등유, 석유, 양동이에요. 알겠죠? 보세요. 다시 생성되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엔 등유 화로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비슷한 기능을 해요. 차이점은 등유는 등유 양동이로 작동하는데 넣으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보세요. 알겠죠? 잘 안 보이네요. 최대치인 것 같아요. 한번 비워볼게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비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엄청 빨리 가요. 알겠죠? 훨씬 더 빨리 가고 등유 양동이로 작동해요. 이 양동이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가연성이에요. 알겠죠? 즉 나중에 가연성 효과가 있는데 불에 타면 큰일 날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오일을 집어서 해볼 건데 이론상 들어가면 가연성이 돼요. 그럼 이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뭐지? 자연성이라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와리움 모드에서 총이나 다른 무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먼저 총을 들어볼게요. 보시다시피 탄약이 필요하죠? 어떤 종류의 탄약일까요? 여기 보이는 모든 종류가 가능해요. 보세요. 여기 블렛 피톨, 피톨 카티게, BA, EN, SMG, 권총, 자동권총 등이 있어요. 여기 BA, EN, SMG, 권총, 자동권총 등이 써있죠. 이 모든 것들이 권총에 사용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제 이것들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클릭하면 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클릭을 동시에 하면 발사됩니다. 보시다시피 총알이 없어서 재장전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총알을 넣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탄창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탄창이에요. 보시다시피 탄창이 비어 있어요. 지금 재장전에도 아무리 해봐야 널 15발 중 0발이라고 뜨는 걸 보셨죠? 자, 먼저 탄창을 재장전하고 이 총알들을 넣어 볼게요. 알겠죠? 오른쪽 클릭하면 총알이 장전됐어요. 보이시죠? 이제 왼손에 탄창을 들고 오른쪽 클릭 후 왼쪽 클릭하면 총알이 맞으면 끝이에요. 왠지 이 총알이 안 맞네요. 그럼 일반 AP 총알로 바꿔볼게요. 아, R키를 눌러야 해요. 죄송합니다. 재장전하려면 R키를 눌러야 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 장전됐고 보시다시피 발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됐어요. 탄피는 가끔, 아니, 발사할 때마다 떨어지네요. 이번엔 15발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왼손 R키 누르고, 아, 탄창이 아직 있나봐요. 맞아요. 탄피를 빼야 해요. 알겠죠? 카트리지가 아직 장착되어 있어요. 이제 R을 누르면 빠져나와요. 자, 보이죠? 이제 다른 카트리지를 넣고 R을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장전됐어요. 자, 레이저 받아요. 다 쓰면 R을 눌러 인벤토리에 매거진을 넣어요. 모든 무기가 이렇게 작동해요. 각자 매거진이 있죠? 더 멋진 걸 골라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 써있네요. 어떤 탄약이 필요한지 볼까요? 배틀 라이플이네요. 버스트, 레버, 자동 소총도 있어요. 배틀 라이플, 여기 대형 AP 탄이에요. 자, 매거진은 대형을 고르면 되겠죠? 대형 AP면 맞죠? 이걸 옮기고 탄약을 왼쪽으로 우클릭해서 장전 매거진 여기로 R 누르고 장착됐네요. 안전장치 풀고, 자, 탕탕 앉아서 조준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핸드드릴은 어떻게 충전하나요? 알겠죠? 핸드드릴은 디젤통으로 충전해요. 이해됐나요? 왼손에 들고 R키를 누르면 충전돼요. 이제 작동 중이고 오른쪽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설명할 게 없네요. 핸드드릴은 이렇게 작동해요. 커서를 올리면 유체가 무보식 교천인 걸 볼 수 있어요. 소모되니 주의하세요. 100만 달러 질문, 베드락을 캘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캐요. 베드락은 못 캡니다. 흑요석은 캘 수 있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흑요석요? 안 돼요. 이게 뭘 캘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이아몬드는 캘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효율 없이도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어요. 자, 이게 핸드 드릴의 사용법이에요. 가이거 카운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방사선 측정기예요. 즉, 당신이 노출된 방사선량을 알려줘요. 방사선을 왜 알아야 하냐고요? 게임에서 방사선이 많으면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아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때 이걸 써요. 일반 수류탄으론 안 되겠죠? 이걸 던져서 터트리고 가까이 가도 방사선은 없겠죠? 네, 더 강력한 폭탄이 필요할 거예요. 여기 아이템들이 떨어졌네요. 좀 더 강력한 폭탄이 필요해요. 아무거나 터트리긴 싫지만 해볼까요? 아니요,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문제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레드스톤 테스트 폭약이네요. 새서 망치지 않고 어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요. 작동시켜 볼게요. 좋아요, 발사했어요. 완전히 날려버렸네. 진짜 떨어진 곳으로 가볼게. 봐, 저기 떨어질 거야. 쾅. 그리고 혹시 어떻게 위력을 높였는지 궁금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 추진기, 탄두코어, 그리고 무드 탄두를 사용해. 여기에 이걸 넣고 펑펑. 그럼 저쪽으로 날아가. 알겠지? 자, 이게 방사능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아니, 방사능은 전혀 없네. 하지만 폭발력을 더 높이면 방사능이 생길 수도 있어. 이것도 강력하긴 해. 오해하지 마. 근데 모드에선 별로 중요치 않아. 그래서 간단하지. 모든 수류탄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어요? 손에 들고 있는 수류탄 말이에요. 더 많이 인이 있으니까 알겠죠? 예를 들어 이 스모크 폭탄. 이 스모크 폭탄은 여기에 놓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수류탄 사용법을 가르칠 거예요. 알겠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냥 레드스톤으로 활성화시키면 폭탄이 터져요. 알겠죠? 이제 일반 수류탄을 봅시다. 알겠죠? 뻥! 작은 폭발이에요.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화염 수류탄입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불을 퍼뜨리고 주의하세요. 멀리 퍼져요.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확실히 이 효과는 정말 멋져요. 스모크 그레네이드 이제 여기에도 던져볼게요. 펑! 여기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발화병입니다. 알겠죠? 불수류탄과 조금 비슷해요.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럼 이만 다음에 봐요. 자, 스모크 폭발입니다.
화염 방사기는 어떻게 충전하나요? 알겠어. 화염 방사기를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알겠지? 화염 방사기는 기본적으로 스로어 탱크가 필요해. 스로어 탱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장착해. 무슨 일이야? 먼저 충전해야 해. 알겠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전하는 방법은 석유를 사용하는 거야. 알겠지? 오른손에 아니 왼손에 석유를 들고 R키를 눌러서 충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염 방사기 탱크를 장착하고 화염 방사기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돼. 알겠지? 이 물건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보다시피 멀리 쏘면 불은 떨어지네. 이게 최대 거리야. 45도를 조준할 거야. 여기서 불이 끝나. 그게 최대 거리야. 대략 40블럭.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강력해. 알겠지? 목재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예를 들어 작은 마을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죠. 여기 있네요. 이 마을이요. 알겠죠? 자, 이걸로 무장하고 가봅시다. 800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보세요. 불타버리네요. 불타버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쏘면 문도 불타버리네요. 보세요.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엾은 마을이에요. 결국 잠깐 사이에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무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모르타르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어요? 모르타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모르타르와 스모크 런처가 있죠. 일반 모르타르를 설치해 볼까요? 저기를 향하도록 말이죠. 모르타르 젤을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점, 우리는 웨폰 에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세요. 에이머를 사용하려면 당신의 보조손에 아이템을 들고 Shift 클릭하세요. 알겠죠? 링크하는 방법에 대해선 발사 모드를 전환하려면 Fire Selected 키를 누르세요. 이것은 주로 우리가 타겟팅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여기에 피치가 나타나요. 알겠죠? 자세를 바꾸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피치는 발사된 폭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아니,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멀리 발사됩니다. 보다시피 정말 높이 발사되죠. 자, 보세요. 여기에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떨어졌어요. 알겠죠? 스파이 글래스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요는 알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이 될 거예요. 알겠죠?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까? 다시 쏠게요. 보이시나요? 이제 오른쪽으로 갔어요. 지금은 저도 못 봐요. 하지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모르타르를 들면 조금 멀리 가서 여기 이쪽으로 가서 말할 거예요. 여기에요. 예를 들어 요우와 피치를 잘 맞추자고요. 피치는 최대로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무기와 연결됐어요. 오른쪽 클릭하고 거기에 실려요. 스파이 글래스를 해봐요. 맞지 않았어요. 뒤에 맞았어요. 이제 피치를 올리고요. 아니, 내릴게요. 내립니다. 심지어 부정적으로도 두겠습니다. 이제 쏩니다. 보시면 정말 멀리 나가고 바로 거기 뒤에 떨어졌어요. 앞서 여기에 떨어졌잖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타르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모크 런처. 기본적으로 충전해서 쏘려면 죄송합니다. 간단히 레드스톤을 넣으면 알겠죠? 거기로 총알이 갈 거예요. 알겠죠? 모르타르 쉘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단지 스모크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타르가 작동해요. 핵분열 폭탄은 어떻게 만드나요? 그래요? 핵분열, 그래요? 와룸 모드에서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규칙, 핵분열 이니셔티브 헤드, 핵분열 폭탄 코어, 규칙 코어, 규칙 빈이 필요해요. 그래요? 크래프팅은 잘 보세요. J로 확인하세요. 그래요? 하지만 이건 좀 더 진지한 크래프팅이에요. 그 다음에는 임플로전 C렌즈가 필요해요. 그래요? 핵분열 폭탄이 필요하고 이 거래에 인벤토리를 열어. 핵분열 폭탄을 넣어요. 아니요. 핵분열 코어를 넣어요. 그래요? 핵분열 코어를 넣고 모든 임플로전 렌즈를 넣어요. 그래요?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순서대로 준비됐어요. 먼저 핀을 놓고 그래요? 그 다음 코어, 그 다음 핵분열 폭탄 코어, 그리고 이니셔티브 헤드를 놓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방금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보게 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요? 방금 내가 한 것처럼요. 이제 그냥 활성화하면 돼요. 그래요? 활성화하려면 블록을 하나 두고 펑 그러면 활성화되고 떨어져요. 조금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볼 수 있는 쇼케이스입니다. 사실 렉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말이죠. 잘 나오던 프레임이 그만 폭발할 때까지. 보세요. 저는 녹화 중이고 크롬도 열려있고 그리고 몇 채의 집이 있었죠. 정말 멋져 보여요. 그렇죠? 멋져 보이죠. 정말로. 봐요. 여전히 무언가가 터지고 있어요. 몇 채의 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네요. 이제 가이거 카운터를 들고 이제야 방사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기계예요. 아니면 방사능이 없는 거죠. 맙소사. 아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머, 그 폭발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죠? 이건 바로 와룸 모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더 많은 폭발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폭탄들을 보여주고 쇼케이스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연기가 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다른 모드들이 있는데 거기선 그냥 터져버려요. 완전 파괴되죠.
여기서는 이 마을 사람이 살았어요. 맞죠? 오, 침대다. 여기 살던 사람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다른 모드들은 세상을 파괴해요. 컴퓨터가 렉 걸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잘 최적화되어 있어요. 입자가 거의 없어서 렉이 걸리지 않아요. 입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크기가 커서 그래요. 알겠죠? 보세요. 제가 움직이면 입자도 함께 움직여요. 사실 입자는 많은 게 아니에요. 맞죠? 이곳에는 대략 30, 40개의 입자가 있을 거예요.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진짜 이 효과는 멋져요. 저 안에 있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알겠죠? 어쨌든 오염 지역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제 생각엔 완전히 성공적이에요. 근데 정말 잘 보이는 건 위에서 볼 때예요. 그래서 여기 와룸 모드의 기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를 마무리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알겠죠? 작은 폭발 클러스터가 있고 모든 게 있어요. 맞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쇼케이스로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럼 이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